장애인협회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해주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술실에서 잇따라 의료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병원 측의 과실 입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축협이 우시장 개장을 위해 땅을 매입하면서 당시 시세보다 4배가량 비싼 값에 매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농촌에서는 취나물과 곰치 등 봄나물들이 벌써 출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무주택 장애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기회를 주는 장애인 특별공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장애인협회가 장애인들에게 이 특별 분양권을 소개해주며 과도한 소개비를 챙겨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병변을 앓는 53살 이모 씨는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습니다. 장애인협회의 소개로 무주택 장애인에게 분양권을 주는 장애인 특별공급에 신청해 선정된 겁니다. 이 씨는 곧바로 분양권을 되팔았지만 차액의 절반을 장애인협회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챙겼습니다. 보통바 30% 가까워 나오는 반망하는 날. 부동산 중개업자와 장애인 단체는 차액의 50%를 다시 3대2 비율로 나눴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법정 분양권 매매 중개수수료는 0.4%여서 120만 원이 안 되지만 이보다 8배나 많이 가져간 겁니다. 30% 안에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인지세, 주민세 가져갑니다. 30%라는 관행 이런 법적으로 관행 없습니다. 장애인협회는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지만 차액의 20%를 가져간 것도 문제입니다. 이 장애인협회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모두 8차례나 차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확하게 한 사람인데 20%가 됐었죠. 20%를 계산해서 띄줬죠. 그냥 후원금 쪽으로 좀 받은 거예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장애인협회가 오히려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병원 수술실에서 의료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인을 밝힐 객관적인 자료가 될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수술실에 CCTV 설치한 병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 수술실에서 숨진 만 1살 배기 최모군의 간호기록지. 수술은 오후 12시 20분에 끝났습니다. 마취가 끝났다고 기록된 오후 1시 4분은 아이가 숨진 시각입니다. 수술 뒤 40여 분 동안 응급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보호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숨진 사실도 사망 30분 뒤에 들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딱 내려놓고는 안 되네. 30분 뒤에 저한테 혹시라는 마음이었답니다. 그게 이상합니까, 그게. 그럼 사망 선고를 안 내려야지. 정보는 모두 병원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 환자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CCTV는 수술실에는 없습니다. 그동안 이 그룹이 그마다가 그 수술실 안은 다 없을 거예요. CCTV가 없다 보니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CCTV가 의료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공간, 그게 가장 전형적으로 수술실이고요. 환자의 어떤 알코올 충격과 환자의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 올해 초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병원 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고작 석 달 만에 가격이 4배 넘게 오른 땅이 있습니다. 사천 축협이 가축 시장을 짓겠다며 산 땅 얘긴데요. 해당 축협은 공장 용지 가격으로 샀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의 땅은 한 번도 공장 용지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사천 축협이 지난 2011년 지은 축산종합센터입니다. 42억 원을 들여 만든 것으로 주로 가축 시장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 땅이 3개월 만에 5배나 가격이 올랐고 사천축협이 그렇게 오른 가격으로 이 땅을 샀다는 데 있습니다. 매입 당시 토지는 모두 세 필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지난 2010년 3월 5억 8,500만 원인 땅을 석 달 뒤 한 업체가 2천만 원 오른 가격에 샀고 불과 사흘 뒤에 사천축협이 다시 27억 4,500만 원에 산 겁니다. 석 달 만에 땅값이 무려 4.7배나 오른 겁니다. 다른 필지도 사정은 비슷해 8천만 원짜리 땅은 7개월 만에 3억 500만 원이 됐고 5,500만 원짜리 땅도 3억 5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세 필지 모두 합쳐 7억 2천만 원짜리 땅이 33억 5천만 원이 됐으니까 시세 차익만 24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 조합은 매입한 땅이 당시 공장용지로 변경이 추진 중이어서 인근 공장용지 가격을 고려해 땅을 샀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이 땅은 임야와 잡종지로 지목이 되어 있을 뿐 단 한 번도 공장용지가 된 적이 없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의구심과 불만이 가득한 상황. 45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게 누가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경남에서 토지가 몇 달 만에 4-5배 오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송현줄입니다. 추위가 잠시 주춤하면서 농촌에서는 벌써 향긋한 봄나물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새 재배 기술이 접목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봄나물이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일찍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가야산자락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민들이 봄나물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뜯어내는 것은 봄나물의 제왕 곰치의 사촌격인 곤달비나물. 쌉싸름한 맛과 은은한 향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봄나물입니다. 곤달비는 평균적으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수확을 시작하는데 올해 이곳에서는 예년보다 수확이 한 달 이상 빨라졌습니다. 자연 상태보다 싹을 빨리 틔우는 새 재배법이 도입된 덕분입니다. 휴면 타파라고 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파를 시켜야 계속해서 연속 출래가 되는 겁니다. 연속 출래. 파릇한 봄 향기 가득한 하동의 비닐하우스에선 취나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깨끗한 물과 풍부한 일조량 속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취나물은 겨우내 잃었던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 하동에선 5월 말까지 2,400여 톤의 취나물을 수확해 5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립니다. 봄나물이 나고, 봄이라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향도 참 좋고, 그래요. 조금씩 전해지는 봄바람을 타고 향긋한 봄나물들이 식탁 위에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새해 들어 무패 행진을 달리며 8연승 단독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승리가 이어지면서 농구장을 찾는 팬들도 늘어 만원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8연승을 달리며 단독 5위로 뛰어오른 창원 LG. 팀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라 훈련도 활기가 넘칩니다. 3라운드까지 하위권을 맴돌았지만 올해 들어 무패 행진입니다. 지난 23일 삼성전에선 4쿼터에 16점 차를 뒤집을 만큼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고 있다가도 질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크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분위기가 좋고 계속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부상으로 빠졌던 김종규와 기승호 등이 모두 돌아와 완성도가 높은 전력이 됐습니다. Just make the playoff, and then when we make the playoff, anything can happen, and just try to win every game, get back to the championship, and see what happens. And, of course, I want to win a championship. 메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치를 내일 1위 팀 모비스와의 경기는 연승가도의 분수령입니다. 우리가 1, 2, 3라운드를 어렵게 왔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게임 한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내일 모비스 경기도 역시 그 중요한 팀 중에 한 팀이고 좋은 성적이 이어지자 경기장을 찾는 관중 돈으로 어제 KGC전에서 10,000원을 기록했습니다. 플레이오프 꼭 진출해서 계속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창원 LG 화이팅! 지난 시즌 막판 13연승으로 정규리그 우승까지 차지한 창원 LG.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의령군 주식회사 수협사료 임직원 여러분 200만 원, 대한불교 조계종 만어사 신도 여러분 200만 원, 대한노인의 합천지부 가회분의 송재수 회장과 회원 여러분 100만 원, 경남 블루엔즈협의회 이상규 회장과 회원 여러분께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노인회 의령군 대의면분의 장종규 회장과 회원 여러분 100만 원, 합천군 용주면 우진토건 김삼식 씨 100만 원, 함안군 가야읍 개발자문위원회 이영호 회장과 회원 여러분 50만 원, 합천군 가회면 강동규 씨께서 3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 황영우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지방에서 사업하려던 기업이 이전이나 창업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 규제 완화는 지방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과 부산, 울산이 자체적으로 가칭 동남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만들어 공동으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정원 감축을 목표로 올 상반기에 첫 결과가 나올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평가에서 경남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전국 4년제 143개의 사립대를 대상으로 대학 구조개혁 자체 모의평가를 진행한 결과 사립대 정원 감축률은 부산이 41.2%로 가장 높고 대전 40.7%, 경남 40.6% 등의 순으로 비수도권인 평균 38.2%보다 높았습니다. 경남에서도 처음으로 1,200원대 주유소가 등장했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을 보면 사천시 용현면에 위치한 한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299원을 기록했고 경유값도 리터당 1,174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경남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37원입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높여 고객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2009년 창원에 있는 한 농협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변경해 조합원으로부터 약 20억 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고성군 축협 선거와 관련해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 고성군 의원 58살 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 씨는 축협 선거를 준비해오던 중 지난 24일 상대 측 후보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하며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향응이나 금품, 선물 수수 등 설을 앞두고 공직기관 감찰에 나섭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